아이가 커서 이제 어린이집을 지나 유치원을 가게 되잖아요.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담임 선생님 면담이 있어요. 뭐 코끼리 반, 호랑이 반, 각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이제 호출해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요, 각 담임 선생님하고 학기당 1번은 최소한 면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혹은 비범한 아이는 아닐까?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의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영재일까? 아니면 둔재일까? 이거 평균 이하의 학생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면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궁금할 건데요. 그런데 100%는 아니어도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학생들, 소개해드릴 아이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또 긍정적으로도 다른 면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어린이집을 지나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잖아요. 이제 유치원을 가도요,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담임 선생님 면담이 있어요. 뭐 코끼리 반, 호랑이 반, 병아리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이제 호출해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요, 각 담임 선생님하고 학기당 1번은 최소한 면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혹은 비범한 아이는 아닐까?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누구누구 아이가요, 자꾸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해요. 누구누구 아이가 자꾸 학교 다니기를 거부해요. 자꾸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유치원생이나 이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가 혹시 영재이진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아이들도 있겠죠?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엄마, 나 학교 다니기가 싫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사실은 덜컥 겁부터 나고 혹시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은가 걱정부터 하실 겁니다.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어떤 괴롭힘을 당하지 않나, 아니면 어떤 학교 폭행 연루가 돼 있지 않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부터 하실 텐데요. 그러한 걱정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걱정이 너무 공감되는 게요,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도 아빠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막 이런 얘기 하면요, 저도 덜컥 걱정부터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거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영재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러한 영재의 기준을 웩슬러 지능검사의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웩슬러 지능검사는 국내에서도 이 법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로 많이 또 채택하고 있는 그런 지능검사인데, 이 웩슬러 지능검사는 이제 만 5세 이상부터 좀 늦다면 중학생 정도에서 이제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취학일 때 6세에서 7세 정도거나 아니면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이제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를 이용해서 각 심리상담센터나 뭐 대학 병원, 일부 병원의 정신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웩슬러 지능검사의 기준으로 보통 100에서 110 정도면 되게 평균 이상이고, 120 이상이 나온다면 영재일 확률이 높다,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영재들, 특히 이제 120이 넘어가는 이런 영재들은요, 주위의 환경이 이렇게 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이 아이에게, 이 영재라는 아이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특히 이제 지능이 높다라는 거는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생각 자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다르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런 무리에서 좀 더 겉도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뭐 학교나 이런 유치원, 어떤 단체들을 거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보통 저도 이런 입시 컨설팅 현장에서 이러한 학교들을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한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냥 단순히 학교를 다니기 싫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그러한 아이들과 어떤 대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중간에 너 근데 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떠한 문제점이 없어요. 아이들도 왜 그만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운동선수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이제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 있거나 그런 숙소 문화에 적응을 못 하거나 아니면 경기 실적이 뭐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체육고등학교나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어요. 없진 않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냥 학교가 나에게 안 맞았어요. 그냥 학교가 그래서 다니기가 싫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수능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득점을 받아서 소위 스카이급의 명문대를 진학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아이들이 뭐 학교에 가기 싫다, 유치원에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렇게 영재를 위해서 뭐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영재 학교를 보내야 된다. 빨리 선행학습을 시켜서 빨리 공부 열심히 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우리 부모님들께 진심을 다해서 고합니다. 아이가 지능이 높던 낮던 웩스런 지능검사의 뭐 결과가 뭐 120이다, 130이다, 140이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영재이든 뭐 둔재이든 범재이든 이게 뭔 상관일까요? 제가 간혹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영재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뭐 영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은 빨리 영재인지 아닌지를 발굴해서 뭐 이 아이가 뭐 영재 교육을 받든 영재 학교를 보내든 뭐 선행학습을 하든 뭐 이런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면 이 아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뭐 이런 유튜버들 아니면 그러한 분들을 뭐 초청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는 거 많이 봤는데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가 영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영재라서 어떤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아이가 지능이 높은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어떤 특별한 교육을 잘 시켜줘서 좀 더 우리 사회에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만들면 좋겠지만 웩스런 지능검사 같은 것을 받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그러한 테스트 안 받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일 것이다. 아니면 잘 자라고 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에 우리 아이들은 보답을 해줄 거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지능검사 테스트는 이렇게 학교 같은 공교육 현장에서 레이븐 지능검사 외에도 이런 사설 학원이나 센터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학교는 아무래도 이런 지능검사 테스트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솔직히 이런 공교육 같은 데서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얘기하기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또 어떤 아이가 너는 또 영재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럼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재생산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교육에서는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어디 학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로 학원에서는요 이러한 지능검사 테스트를 하고 아이들을 걸러 받은 다음에 교육을 시키거나 등록을 시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능한 아이들만 골라서 공부를 가르친다면 누가 못 가르치겠습니까? 수능 평균 1등급에서 2등급 정도의 성적표만 가지고 와야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재수학원이나 그러한 재수기숙학원과 뭐가 다를까요? 영재고, 외고, 특목고, 소위 뭐 스카이급 명문대 이상을 많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솔직히 기가 찹니다. 지능이 높은 것은 높은 것 뿐이고요. 혹시라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지수가 80, 90, 100 이하의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차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30, 140이 된 사례들도 많고요. 그런데 조금만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 아이를 그냥 ADHD가 아닌가요? 라고 해서 그냥 규정해버리거나 고민하시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컨설팅 현장에서 이런 서울대나 연대, 뭐 고대, 소위 스카이급 대학 정말 많이 보내봤는데 그 아이들 보잖아요? 영재가 아닌 아이들이요 정말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야,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갔어? 라고 하는 정도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뭐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고 뭐 성인이 돼서 뭐 테스트를 받아봤더니 뭐 멘사 테스트에서 뭐 만점을 받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한 학생들이나 그런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이상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대학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몸이 많이 아프고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참 아프구나 이러한 아이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아이들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쓰여 있어요.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냥 이 아이가 평범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비록 영재가 아니더라도 평균적 혹은 평균적 이상의 건강과 정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20살 혹은 20살 이상이 된 성인의 자녀에게 우리 아이 이렇게 잘 자라줬구나 잘 성장했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또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